AI 시대. 혹시 나랑은 좀 먼 얘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만약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변화가 당신의 출퇴근길 풍경 자체를 바꾸고 또 일터의 동료를 바꾸고 어쩌면 당신의 직업 그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면요.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그냥 컴퓨터 화면 속에만 있는 그런 똑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느끼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으로 성큼 들어서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주목해야 할 무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5년 10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라는 행사가 열리거든요. 전 세계 기술 혁신가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션이 하나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임무는 이겁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특정 세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나올 이야기들이 앞으로 당신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될지 그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사실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딱 있어요. 한 명은 그 자율주행 기술의 판도를 막 바꾸고 있는 와비, 여기 창립자 라켈 우르타순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인간을 닮은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개발에 앞장서는 앱트로닉의 CEO 제프 카르데나스입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풀어낼 이야기가 AI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그거 매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가서 그야말로 기술의 미래를 논하는 정말 기술씬의 중심 같은 그런 행사잖아요. 2025년 10월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릴 이 행사. 수많은 세션들 중에서 왜 하필 AI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몸을 얻는다는 이 세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봐야 할까요? 뭐가 특별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능을 물리적 세계에 구현한다는 개념 그 자체예요. 지금까지 AI의 발전이 주로 더 똑똑한 두뇌,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두뇌가 직접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몸,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가지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나 사람처럼 걷고 작업하는 로봇처럼요. 머리만 있던 AI가 진짜 몸을 갖게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무슨 연구실 안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글을 보면 와비의 자율주행 트럭은 이미 상업 운용을 준비 중이고요. 앱트로닉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 같은 경우는 실제 물류창고나 제조 라인 투입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변화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세션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단계라니. 와, 진짜 코앞까지 다가온 미래네요. 그럼 이 변화를 이끄는 두 사람, 라켈 우르타순과 제프 카르데나스, 이분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라켈 우르타순. 와비 창업 전에도 우버 ATG나 토론토 대학에서 자율주행 연구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맞습니다. 특히 와비가 주목받는 이유가 자료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기존 방식과는 다른 AI 우선 접근법 때문이에요. 보통은 수백만 킬로미터씩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에 의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근데 와비는 그게 아니라 와비월드라는 아주 고도화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AI를 먼저 학습시키고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훨씬 적은 실제 데이터로도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 있잖아요. 돌발 상황들. 네네. 그런 거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 도로에서 막 위험하게 테스트하지 않아도 가상세계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AI를 단련시킨다는 거군요. 어우,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다른 한 축인 제프 카르데나스하고 앱트로닉은 어떤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건 사실 훨씬 더 좀 SF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앱트로닉의 목표는 단순히 그냥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그들의 진짜 목표는 아폴로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AI를 결합해서 인간이 하던 작업들 있잖아요. 좀 복잡하거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아주 단조로운 작업들. 네, 그런 것들 많죠. 그런 걸 대신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른다거나 공장에서 부품 조립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재난 현장에 투입되거나 우주 탐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죠. 와, 우주까지.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작업 환경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간과 비슷한 형태와 능력을 갖추는 게 핵심인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율주행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분야는 좀 달라 보여도 결국 두 사람 다 똑똑한 AI 두뇌를 그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와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 거대한 숙제를 풀고 있는 거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소프트웨어만 다룰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복잡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핵심 기술 과제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 읽기 능력. 그러니까 정교한 센서 기술이에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받아들이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엄청나겠네요. 이걸 실시간으로 융합, 그러니까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360도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는 색상이나 형태는 잘 보지만 비나 눈 오면 좀 약하고 라이다는 거리는 정밀하게 재지만 비싸고 뭐 이런 식이죠. 아, 장단점이 다 있군요. 네, 이런 각기 다른 센서들의 장단점을 잘 조합해서 마치 인간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세상을 보고 또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와. 둘째는 아까 와비 사례에서 잠깐 봤듯이 끝없는 가상 연습, 즉 대규모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실 세계 도로나 공장에서만 테스트하는 걸로는 절대 부족해요.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 특히 아주 드물지만 치명적인 그런 위험 상황들을 가상 환경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AI의 판단력과 안전성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검증해야 합니다. 정말 극한까지요. 네,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절대 안전과 무한 확장입니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막 돌아다녀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킹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만에 하나 오류가 생겨도 시스템 전체가 멈추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정말 복잡하고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해요. 야. 이건 단순 코딩을 넘어서는 엄청난 도전이죠. 와, 진짜 센서 융합, 시뮬레이션, 안전 인프라. 듣기만 해도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네요. 그럼 이 자료들에서 혹시 라켈 우르타순이나 제프 카르데나스가 이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우리는 특히 이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직 전반적으로 좀 씨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면 라켈 우르타수는 역시 그 시뮬레이션 기술에서 와비만의 독보적인 우위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현실 데이터를 최소화하면서도 AI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 효율성 측면을 써요. 아, 역시 시뮬레이션이 강점이군요. 네, 반면에 제프 카르데나스와 앱트로닉은 하드웨어와 AI의 긴밀한 통합, 그리고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의 로봇의 실용성을 입증하는 데 좀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작업을 수행하는 그 능력 자체를 강조하는 거죠. 실제 움직임. 네, 물론 두 분야 모두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고요. 이건 뭐 계속 풀어야 할 문제죠. 그렇군요. 각자 강점을 내세우면서도 결국 안전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기술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다 넘어서서 이 똑똑한 기계들이 우리 삶 속으로 정말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래서 이게 다 당신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회를 보면요. 생산성이 정말 혁신적으로 증대될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예를 들은 것처럼 앱트로닉 로봇이 물류창고에서 24시간 지치지 않고 물건을 나르거나 와비 자율주행 트럭이 야간에도 쉬지 않고 장거리 운송을 한다면 효율성은 뭐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죠. 쉬지 않으니까요. 네. 또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건 안전 측면에서도 아주 큰 이득이고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잔료에서는 이런 반륜면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이 역시 안전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100% 완벽한 기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해요. 네, 0%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회적 수용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아, 사회적 수용성.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로봇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간의 어떤 심리적 저항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로봇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의 분배 문제, 그리고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교육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정말 거대한 전환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기술 개발보다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듣고 보니 생산성 향상이라는 눈부신 기회 바로 이면에 안전 문제 그리고 일자리 감소를 넘어서는 정말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가 함께 놓여 있다는 거네요. 와,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세션이 단순히 와 이런 기술도 있네 하고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라켈 오르타순과 제프 카르데나스가 제시하는 비전,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AI 기반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물리적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나갈지 이거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네,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 그리고 우리가 결국 풀어야 할 숙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단순한 기술 쇼케이스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미리 한번 그려보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서도 누차 강조하듯이 이 AI가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이 흐름은 정말이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 속 이야기 같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정말 현실화 단계에 와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다가올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고 또 예기치 못한 위험에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결국 변화를 읽는 눈이 곧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것처럼 2025년 10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서 펼쳐질 라켈 우르타순과 제프 카르데나스의 이 대담은요. AI가 우리의 물리적 세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율지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은 그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뭐랄까 쌍두마차 역할을 할 거고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한번 멈춰서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인간형 로봇이 당신의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또 운전석이 텅 빈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달리는 것이 일상이 된다면 당신의 하루 일과는 또 당신이 사는 도시의 모습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일상과 직업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AI를 물리적 세계에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과제들, 그러니까 정교한 센서 기술, 방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기술적 장벽들을 다 넘어섰다고 가정했을 때 이 똑똑한 로봇들과 자율 시스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실제로 막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적응의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부딪히게 될 난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술적인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진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